그 전 시간에 용언을 했는데 용언을 그 본용언 보조용언 했어요? 본용언 보조용언. 이게 한 주가 지나서 내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구나. 체언은 했죠. 명사 수사까지는 했죠. 그지? 그러면 용언을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문제인데. 잠깐만. 용언을 할 차례죠. 그죠? 어디? 그냥 동사까지? 그래? 그러면 동사까지 했으면 형용사 할 차례네. 그지? 형용사를 가보세요. 형용사 우리 책에. 형용사. 자,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문법 도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도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요. 이 도식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와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변별하는 음절, 소리의 덩어리, 발음의 최소 단위, 형태소,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쪼개면 음절이나 의문이 됨, 단어, 최소의 자리 평식, 뜻을 가진 말 중에서 최소의 자리 평식, 단어, 폼사, 단어의 고유한 성질에 따른 분류 기준. 자, 중요한 건 뭐라고? 고유한 성질. 고유한 성질은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지? 제가 남자인 것. 고유한 성질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이 품사를 혹시 활용을 해, 안 해? 어간과 어미가 있어, 없어? 에서 나눠서 활용을 해, 안 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가변어. 활용을 하지 않으면 불변어. 자, 가변어를 기능에 따라서 나누면 지금 제가 칠판에 적는 말들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죠. 시험에 나왔던 것만 적습니다, 여러분. 활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긴 건 싫어하니까 용언 이렇게 말하죠. 활용하는 말 줄이면 용언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책에 있는 내용은 완벽하게 몰라도 좋지만 칠판에 있는 건 완벽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용언을 다시 크게 의미로 구분하면 두 가지 양상이 생기죠. 그지? 자, 두 가지 양상.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 이렇게 해서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되는데요. 동사는 했으니까 형용사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의 학습 이치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한다 이거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그래 형용사 하자 이게 아니고 이게 체계 속에서 위치를 딱 봐야 돼. 문법은. 그러니까 단순히 책만 갖고 단순히 기본서만 갖고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공부하기 좀 힘들죠. 그죠? 이걸 핵심으로 하고 기본서는 참고로 보라. 그지?
그럼 이제 형용사를 공부할 텐데요. 형용사는 의미에 따른 분류니까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최소의 자립 형식.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최소의 자립 형식인데 이것만 갖고는 요 내용만 갖고는 시험 문제를 기출 문제를 못 푸니까 기출 문제를 풀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쪼개야 되지. 이렇게. 그죠? 그럼 쪼개면 형용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상 형용사. 말 그대로 성질과 상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형용사에 해당되겠지. 그지? 거의 대부분의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뭐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딱딱하다, 말랑하다, 그지? 쓸쓸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요게 어렵다는 거지. 학생들이 이건 잘하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이 안 되지만 요거는 아리송해해요. 그지? 그러니까 요게 출제자들이 좋아하죠. 출제를 하면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요게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 말 그대로 성질과 상태를 지시하는 거죠. 성질과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질과 상태를 지시하는 건데 이 지시 형용사의 계열은 다시 5개로. 솔직히 지시 형용사가 꽤 많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를 5개로. 알겠지? 자, 그래서 이 5개가 뭔가 하면 외워야겠죠. 이러하다. 벌써 이러하다가 나왔으면 이그죠. 이러하다, 그러하다, 이그저, 저러하다. 그러면 이러하지도 않고 저러하지도 않고 그러하지도 않다. 그러면 아무러하다. 또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은 어떠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지시 형용사라고 하죠.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줄임말. 이걸 줄여서 쓰죠. 이것을 준말의 형태로 쓰는데 요 히읗의 아 있지. 요것을 탈락시키고 이러히읗다라고 쓸 수 없으니까 히읗을 받침으로 보내게 되죠. 그죠? 다 마찬가지. 자, 이제 써볼게. 나 오늘 기분이 이렇다. 이걸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지?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지금 제가 칠판에 쓰는 말 중에서 내가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인데 싶은 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시험에 나오면 내가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건 어떻다.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좀 헷갈릴 수 있게 전성어미로 활용을 시키면 이렇게 활용을 시키면 이거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의 부사형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미잖아, 어미.
부사는 어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형용사지. 영혼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야, 그렇게 아무렇게 막 다니지 마라. 요즘 위험하다. 아무렇게. 이런 게 다 형용사라는 거야. 부사가 아니고. 부사는 불변어니까 개가 붙을 수 없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그럼 개가 붙으면 다 용언인가요? 어미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넌 되게 뭐라 그런다 나한테. 되게 그러네. 이거는 부사입니다. 요거는 부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미니까요. 어미니까 어미 표시를 이렇게 교체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죠?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 어떻게가 시험에 자주 나왔죠. 뭐랑? 어떻게랑. 어떻게는 언제 쓰고 어떻게는 언제 쓰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지. 그럼 어떻게는 또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어떻게는 어떻게 해 준 말이지. 이거는 어떻게 해 준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봐요.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쓰고. 떨어졌어. 나 어떻게? 끝. 이렇게. 나 어떻게는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는 요게 연결어미니까. 연결어미 맞죠? 그치? 아, 연결어미가 아니고 참. 부사형 어미니까 뒤에 용언이 와야 되지. 그지? 요게 전성어미니까 뒤에 용언이 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꾸며주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까지 살펴봤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요걸 봤으면 동사, 형용사 구분 기준을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추가적으로 적을 거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와서 자, 이어서 가는 거야. 우리는 앞서서 동사와 형용사를 배웠죠? 동사와 형용사를 배웠으니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동사, 형용사의 구분 기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기준을 학습해야 된다 이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시험에 동사, 형용사를 판별해라.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는 도표로 만들어 놨죠. 도표로. 저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그어져 있으면 참 좋죠. 여러분. 자, 여기는 동사고요.
여기는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 말고 활용하는 애가 한 명 더 있죠. 아직 안 배웠나? 서술격 조사라고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도 형용사랑 유사합니다. 형용사랑 유사하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구분 기준. 이렇게 해서 동사, 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우선 적용하는 거, 제가 그게 뭔가 하면 1순위가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우선 적용 1순위 이것도 쓸까? 동사, 형용사를 판별할 때 우선 적용 1순위 요거죠. 요거. 지금 앞뒤로 어간과 어말음이 보이죠? 요것이 바로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니까 요 녀석을 좀 더 쉽게 하려면은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다음에 다까지 추가를 해주세요.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다음에 다까지, 어말음이까지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하라.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웃다와 가다가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선어말음이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는다가 되고 받침이 없으면 니은다가 실현되는 것이 동사이다. 그죠? 받침이 있을 때는 는다이고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다이다. 형용사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거지. 받침이 있건 없건 간에 서술격 조사도 이렇게 보면 받침이 없으니까 예쁜다 안 되죠. 받침이 있다고 해서 아름답는다가 안 된다는 거지. 요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지? 서술격 조사가 받침이 없다고 해서 학생인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현재형으로 학생인다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현재이다. 성질과 상태는 있는 그대로가 현재이다. 이렇게. 자, 요걸 1순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를 판별할 때 최소한 2개는 해봐야 돼. 2개는 명령형 종결음입니다. 명령하는 명령형 종결음이, 이 명령형 종결음이는 어말음이죠. 에이, 선어말음이는 시제랑 높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말음이지. 선어말음이는 시제와 높임밖에 없으니까 명령형 종결음이는 어말음이인데, 이거 알아, 어라,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죠? 또는 개, 공부하게, 밥 먹게, 빨리 가게, 이것도 되고. 그지? 뭐 이 정도 일단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명령형 종결 어미를 쓰면
명령형이 됩니다. 명령형 종결함에서 명령형이 돼요. 단 작용동사는 제외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작용동사는 안 됩니다. 명령형이요. 일반적인 모든 동사는 명령형이 돼요. 웃어라, 좀 잘 살아라 되지만 작용동사, 비야 내려라, 해야 솟아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감탄형이 됩니다. 알아어라 주로 이걸 쓰면 됩니다. 자, 감탄형 이 되거나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감탄형이거나 아예 쓸 수 없게 됩니다. 주로 감탄형이 되죠. 그지? 그래서 요 그대로 써볼게요. 예뻐라,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렇게 해서 느낌표가 올린다 이거지. 아우 예뻐라. 그치? 이건 느낌표가 올리는 거지. 예뻐라. 이렇게 명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학생이여라. 어때요? 쓰임이 상당히 모호하죠? 이거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술격 조사. 그지? 쓸 수 없고 쓴다면 또 감탄형이 되기도 할 것 같고 좀 모호하죠? 잘 안 씁니다 이런 것은. 안 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3순위. 사실 3순위, 4순위는 똑같은 건데 3순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뭐뭐 고잇, 뭐뭐 고잇, 새 형태. 자,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사랑하고 있다, 나는 살고 있다, 꽃이 피고 있다, 나는 먹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할까? 현재 진행.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가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역시 뭐가 붙죠? 현재. 현재 시제 선언할 의미처럼 현재 진행이니까 동사만 가능하고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써본다면 나는 웃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이 가능하죠. 근데 예쁘고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 나 지금 건강하고 있는데? 안 되지. 그죠? 나 지금 건강하고 있다.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말이라는 거지. 그러면 건강하세요 또 뭐야? 틀린 말이죠. 건강을 부탁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건강하십시오 있지. 건강해라. 이런 말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다. 명령형으로. 건강해라. 사실 감탄형도 잘 쓰지 않는 말이야. 이건 표현 자체가. 자, 4순위로 가겠습니다. 4순위. 뭐뭐러, 뭐뭐려. 이게 바로 연결음이잖아요. 연결음인데 얘는 목적. 어디가? 밥 먹으러. 밥 먹으려고 의도. 이렇게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연결어미는 동사에만 가능합니다. 그치?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으나 거의 동사에 가능하고 형용사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자, 그래서 여러분, 난 밥 먹으러 간다, 공부하러 간다, 그지? 뭐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예쁘려고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예쁘러, 그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쁘다는 형용사지만 이것 좀 주의해 주십시오. 예뻐지다. 이건 동사입니다. 예쁘다는 형용사지만 예뻐지다는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형이 가능하죠. 예뻐진다. 너 점점 예뻐진다. 이건 된다는 거지. 예뻐질 수 있잖아. 젊어질 수는 없지만 예뻐질 수는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한 개만 적용하지 말고 최소한 2개 이상, 2개 이상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라. 하나는 좀 그렇다. 하나는 완벽하지 않고 한 2개 정도 들이밀어서 되는 걸 선택하라. 그 다음요, 여러분 도식 20번이에요. 자, 더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 추가되는 내용만 좀 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다가. 우리 지금 책이요, 여러분. 도식이 있고 그 설명이 있잖아. 그 설명도 다 기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생하면서 기출을 다 설명으로 집어넣은 거라서 거의 단권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책은. 그러니까 기출을 보고 다시 단권화 시킬 필요는 없을 거예요. 거기 다 있으니까요. 문학책은 받으셨죠? 문학책은 시험에 나온 현대시나 고전시가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꺼워진 겁니다, 내용 자체가. 자, 이제 도식 20번 들어가죠. 지금 도식의 번호를 매겨드릴게요. 요건 20번입니다, 이제. 10번 단위를 매겨드리죠. 자, 20번이 뭔가 하면 품사의 통용입니다. 품사의 통용이 뭔가 하면 어떨 때는 동사이지만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형용사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 그지? 품사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이걸 통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통용과 관련된 단어를 어떻게 하지? 뭐 4개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더 많이 외울 것도 없고 딱 4개. 4개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많이 나왔던 4개를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반으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 그 단어는 자, 있다, 밝다, 크다, 길다입니다. 자, 요것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데요. 이건 스토리로 외웁시다. 옛날에 나이 먹은 노총각이 살았는데, 거의 할아버지 가까운 노총각이 살았는데 늙음하게 50이 돼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어때?
입은 큰데 이가 엄청나게 작은 거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된 도리로서 하늘에 기도를 했죠. 제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빨이 크길. 우리 아들 이빨 크길 바랍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빨 크길. 이렇게 해서 이빨 크길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빨 크기는 동사 형용사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 이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일 때 머무르다, 재직 중에, 그지? 이 머무르다나 재직의 의미가 있을 때, 그죠? 방에 있다가 갈게. 이러면 머무르다가 맞죠? 이런 건 동사다 이거지. 그치? 연희 요즘 어디 있어? 나 윌비스에 있는데? 윌비스에서 강의 중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까지 써주면 금상첨화죠. 그지?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신은 있다. 존재 유무. 존재 유무. 이때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박다 같은 경우에는 날이 박는다. 선택지에 이렇게 준다니까요, 는다를. 그치? 선택지에 이렇게 줘요. 날이 밝고 있다.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또는 고이스 쓰고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형용사라면 걔는 성격이 밝다. 성격이 밝는다. 안 되지. 교실 안이 밝다. 교실 안이 밝고 있다? 안 되지.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분 기준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하면 된다는 거죠. 자, 크다. 우리 집에 나무가 잘 큰다. 잘 큰다. 그지? 잘 크고 있다. 이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성장의 느낌. 점점 성장하는 느낌은 동사다 이거지. 그죠? 니은다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고 성장의 느낌. 근데 얼굴이 크다. 쟤는 얼굴이 너무 크다. 이건 형용사죠. 크기니까. 자, 길다. 머리카락이 잘 긴다. 어때? 역시 머리카락이 성장하는 거죠. 그치? 근데 줄이 길다. 야, 이번에 줄 너무 긴데? 줄이 긴다 안 되죠. 줄이 길고 있다 안 되지. 이런 것은 형용사라는 거지. 쉽게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빨 크기를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빨 크기를 공부하시고 단 늙다는 젊다는 늙다는 영원히 동사입니다. 늙다는 동사만 가능하고 젊다는
형용사만 됩니다. 사람은 젊어질 수 없으니까 형용사만 되는 거죠. 젊다는 상태이고 사람은 점점 늙어가니까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니까 동사입니다. 그지? 요거는 작용동사니까 명령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늙어라 이거 될 수는 없습니다. 그지? 하지만 현재 진행은 되죠. 늙고 있다. 너무 그러지 마라. 나 나이 먹어서 점점 늙고 있다 이제. 이렇게.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사 형용사의 구분과 통용까지 했어요. 여러분 잠시 쉬고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또 시작하죠.